지금 이게 사실 교육부에서 한국사를 그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을 하자라고 하면서 수업 부담을 줄여주고자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근대사 이전 거는 분량을 줄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그 근현대사 부분이 전체의 50% 가까이가 되고, 그리고 옛날 이제 고대사 뭐 이 부분은 중학교 때 다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걸 확 줄였어요. 우리 때는 정반대네요. 옛날에 우리는 거의 1945년 이후로 거의 안 배웠잖아요. 몇 장, 두세 장밖에 안 됐어요. 몇 장 안 되고, 하여간 저는 기말고사에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험을 안 그래요. 봤어요, 그쪽은. 맞아요. 보통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역사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현대사예요. 그러니까 뭐 2000년, 3000년 전 일은 사실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네네. 역사학자들은 원래 근현대사를 중시하는데 그 대신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까지 생존해 있는 대통령, 얼마 지나지 않은 정권에 대한 평가까지 실려있는 교과서가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 8개 교과서를 보면 지금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명박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권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어서 정말 평가가 진짜 완연하게 다른 시각으로 이제 평가를 했다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역사 교과서 논쟁이 2라운드예요. 우리가 지금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 금성사 교과서라 그래서 한바탕 또 혼란이 있어요. 네. 그때는 또 좌편향이라서 난리가 났었어요. 아하. 좌편향 교과서라 그래서 금성사 교과서를 막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래, 이건 안 해요, 그거. 그때 뉴라이트에서 대한교과서 만들었잖아요. 저는 역사의 관점은 우리 흔히 사관이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보는 눈은 저는 다룰 수 있다고 봐요. 뭐 우편향도 있을 수 있고 좌편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는 사실관계를 잘못 적시하는 경우는 상품으로 치면 뭐 혜택근냐 롯데근냐가 아니고 불량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교학서 교과서는 불량품이라고 봐요. 아하. 관점이 다른 교과서 쓰는 데에서는 전혀 저 시비 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교과서 교과서 우편향이라고 하든 우리적 관점이라든 그건 문제될 게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네. 사실관계가 잘못된 사실관계가 거를 잘못됐다.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동을 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이 교학사 교과서는요, 교육부에서 처음에 검인정을 받았는데, 네네. 수정하라고 해가지고 8개 교과서 전체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내리는데, 그 중에 20% 이상이 이제 교학사 교과서에 몰려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에 수정하라고 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관계가 좀 잘못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네. 뭐랄까 급히 만들어진 책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하. 그리고 저는 뭐 시각 이런 거는 제가 교과서를 좀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일제강점기까지 큰 차이가 없어요. 8개 교과서가 사실 큰 차이를 보이는 건 해방 이후입니다. 아하. 그리고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 여기서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고 근데 일제시대도 약간 뭐, 치해행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제강점기도요. 교과서 전체를 다 보면 뭐 일본을 위하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일제강점기가 수탈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이제 친일파 몇 명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게 기재가 되는, 이를테면 장덕수나 오늘 왜 사람 기억이 안 나? 머리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장독서고 이종민. 네, 장덕수하고 이종민인데 이 두 사람인데